안녕하세요. 광무고 국어 전임 강사 이보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우와 놀자 막 이런 생각에 아주 즐거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놀 땐 놀고 또 우리가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긴 해줬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자세하게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보려고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방학 때 내 국어 실력도 탄탄하게 올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오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쌤, 저는 제가 국어를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국어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모의고사 이 등급이 무슨 말이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국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이제 수업이 방학 동안에 수능 수업, 네, 그리고 그 수능 수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쌓아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깊이도 다르고 너희가 배워야 되는 이제 영역들도 훨씬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깊고 넓은 수업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그치, 너희들의 2학기가 편하고 이제 너희들의 고3까지 편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이번 여름방학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수업은 어떻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교재나 과제물은 어떻게 나갈 것이며 쌤, 방학도 과제물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방학 특강 딱 2개의 수업이거든. 내신 선행이랑 중세문법 수업인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까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방학 때도 알차고 뿌듯하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믿고 따라와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네, 영상을 영상 보면서 이제 각각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게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내신도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수능 공부도 이렇게 배제해놓고 이제 보내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 기간 동안 소홀하게 넘겨놨던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가 방학 때란 말이에요. 내신에서도 분명히 아까도 잠깐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쌤, 제가 이렇게 국어를 어려워하는지 몰랐어요. 국어 점수가 이렇게 올리기 어려운 과목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막 토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내신도 어려워 죽겠는데 수능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화작과 언매가 아직도 어떤 영역인지에 대한 이해도도 없더라고. 이제 화작과 언매가 어떤 공부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내신은 정해진 범위가 있으니까 그럭저럭 이제 내가 성실하게 공부만 하면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모의고사 등급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방학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방학 정규 수업은 매주 한 세트의 모의고사를 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교재를 이제 가져가게 되면 매주 한 회차 모의고사 구성이 되어 있는 그 하나의 세트를 자기가 숙제로 풀어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실제 모의고사가 80분 동안 진행되니까 80분 안에 그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풀어와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수업 내용은 아무래도 이 모의고사 전 영역에 대한 학습이 되겠지. 뭐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리고 문학, 독서 이렇게 전 영역에 대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영역별로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부터 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과제물은 모의고사 숙제와 별개로 매주 한 권씩 데일리 과제물을 가져가게 될 거거든. 그것도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방학은 이제 15일 주부터 7월 15일 주부터
5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5번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보면서 나의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자신감도 쌓아가고 데일리로 진행하는 이 과제물을 풀면서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방학 정규 수업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주면 돼요. 자, 한 주 수업 내용은 이렇게 국어 전 영역을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이제 차근차근히 믿고 따라와 주면 되는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화작이라는 영역. 자, 화작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으로 1번부터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영역으로 이게 고3 때 가면 수능에서는 실제로는 선택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 1학년 때랑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에선 분명히 이 화작이랑 언매가 선택이 아니라 같이 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중학교 때 아무래도 이제 문학 위주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문법 위주의 수업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더 낯설어하는 것 같아. 별거 아니에요. 대화문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글짓기 메모, 글짓기 계획과 관련된 메모와 함께 글짓기가 되어 있는 어떤 지문들을 이제 자기가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에 이름을 붙여서 그 각 영역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인데, 얘네들은 언어에 비해서, 문법에 비해서 자기들이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을 같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얘네들한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각 영역별로, 각 지문별로 풀어가는 팁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풀어가는 팁이나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요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80분 안에 이 45문제를 푸는 걸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무런 요령 없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제 시험에 처음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 2지문이나 못 풀었어요. 3지문이나 못 풀었어요. 화작 풀고 나니까 한 30분 지나갔던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물론 이런 친구들이 많진 않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말 그대로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작을 푸는 팁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제 언어 영역이야. 아무래도 이제 방학 특강이 아니라 전 영역에 대한 학습이다 보니까 문법을 의문론부터 문장론까지 차근차근 모든 영역에 대한 자세한 수업은 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언어 영역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기본적인 그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배경 지식, 베이스는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하면서 문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문학 독서, 얘네들은 수능 공통 영역이야. 1, 2학년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1, 2학년 때 문학이랑 독서랑 각각 다 모든 영역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능 고3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그 문학도 독서도 그 이제 제재를 바르게 독해하는 방법이나 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학 수업은 보통 기본적인 어떤 제재들을 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에서 필요한 문학을 읽는 눈,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선지에 주로 나오는 문학 개념어, 그리고 그 작품을 자기가 이제 바른 눈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 문학 제재랑 관련된 분석 이런 것들을 매주 다른 컨셉과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주 수업을 할 거니까 문학은 5개의 컨셉과 5개의 목표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독서는 사실 선생님 생각도 그렇긴 그런데 요즘에 특히 독서 영역이 수능에서 이제 성적 변별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 발언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쌤 생각엔 독해가 일단 모든 근본이야. 모든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인 독서를 이해를 하는 게 너희가 앞으로 어떤 영역, 어떤 제재,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모든 것의 근본인 독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글을 이해하는 기본부터 이제 적용 능력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방학 동안 알차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1주차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5주차까지 쌓아가면서 아마 자신의 실력까지 레벨업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기본부터 조금 고급진 유형까지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모의고사 문항을 구성을 할 거거든. 이렇게 5주 동안 아주 짧긴 짧지만 5주 동안이나마 우리가 수능 공부나 모의고사 준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과제물은 매주 한 권,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런 과제물이 나가게 될 거야. 자, 매주 한 권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가게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화작, 언어, 문학, 독서. 문학도 고전시가 뭐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런 영역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재 선정을 할 거고, 독서도 마찬가지야. 독서도 너희가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인문부터 정말 학을 때는 뭐 과학, 기술, 경제 이런 지문들 있잖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재 선정을 되게 신경 써서 우리가 준비를 할 거거든.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서 전 영역을 매일매일 조금씩 학습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수업 20분 전에, 그러니까 수업 20분 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수업은 테스트부터 시작이 되거든. 그 테스트에 대한 시험 범위가 이 한 권의 과제물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일리 과제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선생님이 구성을 할 건데 하루 정도는 놀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키워가는 이제 국어 실력을 자기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라고 이렇게 데일리 과제로 구성을 할 건데, 비중이 큰 문학과 독서는 2일치, 그러니까 총 4일치가 나오겠지. 그리고 화작, 언어는 1일치. 그렇게 해서 자, 그럼 몇 개야? 4일치지. 그런데 이런 것들만 쌓아놓으면 좀 이제 불안한 게, 아까도 선생님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 독해라 그랬지. 독해력이 좋아지면 뭐 해야 돼요? 영어에서도 너네 영대도 맨날 외우고 막 이러잖아. 결국엔 어휘력이 좋아야지 너희들이 독해력도 좋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휘 영역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 이렇게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한 문제씩 이렇게 구성을 한 미니 모의고사로 구성을 해서 총 6일치 데일리 과제물이 매주 한 권씩 나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실력을 점차 쌓아가는 거.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너희의 목표는 뭐냐면, 겨울방학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업을 들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기본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레벨업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쌤의 목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정부의 발언이 최근 있긴 있었지만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사실 기본이 탄탄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항수가 달라져. 제재, 글의 제재를 난이도를 높인다, 낮춘다. 이런 거는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한테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본부터 탄탄하게 쌓아가는 이제 그런 수업을 지향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여름방학 특강은 딱 2개, 이제 1학년 대상으로 2개를 이제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내신선행,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세문법 특강이에요. 내신선행 특강은 2학기 내신 전범위를 선행학습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중세문법은 내신선행에선 다루지 못하게 될 거야. 이것만 따로 떼와서 2학기 때 선배들의 체감 난이도가 최고로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중세문법 특강만 따로 떼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모든 특강은 4주 완성. 아까 방학 정규는 5주였잖아. 근데 특강은 4주 완성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자, 내신 선행 수업은 2학기 때 이제 국어 교과서에서 남은 2학기 내신 시험 범위로 예상되는 단원들을 모두 선행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1학기 때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었을 거야. 이제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낮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예습을 해놓으면 2학기 때 훨씬 자기가 자신감 있게 그 단원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더 오래 기억에 남길 수도 있고, 시험에도 더 자기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친구들한테 내신 선행 수업을 추천을 하고, 자, 그리고 중세 문법은 특히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더 추천을 하는 수업이에요. 1학기 때 너희가 예년과는 다르게 중간고사에서도 기말고사에서도 문법을 지금 수업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 범위에 그게 들어가면서 중간 기말에 둘 다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문법이니까 한국말이래. 현대 문법 기준에서 이런 개념들을 탄탄하게 그냥 알고 그리고 그걸 적용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중세 문법은 뭐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의 차이까지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래도 현대 문법이 어려워 죽겠는데 중세 문법을 현대 문법하고 어떻게 비교까지 해요? 이렇게 조금 막연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학기 중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내신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굳이 추천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그 자신이 없어. 선생님 저는 진짜 문법이라만 학을 때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진짜 꼭 추천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작년에 진짜 특강 중에 최다 수강생, 선생님 수업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었거든. 아무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자 하는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당연히 높았고, 그래서 방학 때 들으면서 쌤 저 미리 들어두기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선배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꼭 너희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생님은 늘 언제나 그렇듯이 너희들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수업들을 들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쌤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내신 때 다루기 어려운 문법의 기본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번에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이런 품사도 배우고 문장 성분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다 자기 걸로 내면화시킨 친구들한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관형사, 관형어 어려워요. 조사, 어미 구분 안 돼요.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기본 개념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게 돼야지 중세문법 수업을 듣기가 편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정 시간은 기본 문법 개념부터 들어간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제재로 중세문법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문법하고 같이 비교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필요한 중세문법 기본 개념들은 당연히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 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준비한 시간표, 정말 빼곡하게, 여기 빈 시간들은 다 이제 2학년 시간이야. 선생님이 방학 때도 빼곡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표 구성을 해봤는데, 특강은 11일부터 시작이야. 특강은 11일부터. 그리고 정규 수업은 15일 토요일부터 시작이야. 원래 우리가 금요일반에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만 살짝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자, 토요일은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두 타임의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특강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특강 시간을 이렇게 더 다양하게 많이 깔아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내신 선행은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두 타임 구성을 해봤고, 중세문법은 화, 수, 금 이렇게 선생님이 시간을 준비해봤거든. 특히 이제 첫 주 11일 주에는 방학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신 선행 특강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수업을 3시부터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은 살짝 이 시간대에 와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아니면 쌤이 영상을 늘 언제나 촬영을 해두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그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와서 바로 뒷타임부터 수업을 들어도 될 것 같아. 첫 주만. 4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자, 그리고 중세문법은 웬만하면 학교 시간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과 후에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금요일 5시부터 7시,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세 타임을 준비해 봤거든. 자,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방학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쌤이 언제나 얘기하지만 꾸준한 건 못 이겨. 그치? 자, 모든 꾸준한 건 못 이기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채워가는 이제 꾸준함을 너희가 길러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선생님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이번 여름방학 수업의 안내는 마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편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은 또 다음에 뭐 특별히 안내해 줄 거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영상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맛보기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거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